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방송되는 글로벌 인터넷 TV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한인사회의 발자취라는 프로그램으로 5회에 걸쳐서 우리 김진영 박사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한인사회, 특히 LA 한인사회가 어떻게 오늘의 발전을 거뒀는지 하는 그 근간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는 다시 모신 것은 전 LA 경찰국 커미셔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 당시와 지금 경제적인 발전은 있었지만 과연 질적인 또 도덕적인 발전은 어느 정도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한번 조명을 해보고 싶은데요. 경제적으로는 뭐 말할 거 없이 비약했죠. 뭐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으니까 뭐 그거는 말할 것도 없이 발전을 했지만 우리 그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 국민의 교양도가 아직도 일본 사람, 저는 일본에서 좀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을 비교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그 예의 면에 있어서 또 공중도덕 면에 있어서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와서 제가 경찰 커미셔너를 하면서 허가 담당을 했습니다. 근데 경찰 커미셔너의 직함은 커미셔너지만 계급을 표시할 때는 별이 5개예요. 그러면 경찰국장보다 높은 거네요. 그렇죠. 경찰청장이 별이 4개입니다. 저희 신분증에는 별이 5개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위직이라고 할 수 있죠.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인사회의 명함을 조명하기 전에 LA 경찰국 커미셔너가 어떤 자리인지 그거부터 좀 우리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LA 경찰국 커미셔너가 보통 미국에서는 뭐 법조인이라든가 좀 유명인이 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한인들 가운데는 과연 LA 경찰국 커미셔너가 있었을까? 제가 알기에는 없는 거로 아는데 어떻게 한인들어서 커미셔너가 됐습니까? 경찰 커미셔너는 참 미국 사람들도 또 법조인들도 되고 싶어서 아주 그 선망의 대상이 되는 직함인데요. 제가 그 코리안 퍼레이드를 주도하다 보니까 그 정치인들을 많이 알게 돼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이제 그 시민들한테 자기를 이제 선전해야 되고 선거에 그것이 직결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퍼레이드에 오픈카 타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그 프로그램 책자에 자기의 그 축사가 오르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축자에는 책자에 너무 축사만 몇십 장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 보기가.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경쟁이에요, 말하자면. 그 백 좀 썼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한인 커뮤니티하고 관련이 되는 그런 정치인들을 주로 이제 선택해서 먼저 우선권으로 올리죠. 그러면 그런 그 정치인들이 그만큼 한인사회에 접근을 하려고 노력했던 거는 그 한인사회 발전사, 그 다음에 퍼레이드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김진영 박사가 미국의 정치인들이 인정을 했다면 인정을 했다는 이런 혹시 그런 거 없습니까? 미국 정치인들한테 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연방의회 커미셔너 이런 게 있는데요. 이거는 뭡니까? 이거 혹시 인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정치인들이 준 거 아닙니까? 이 메달이 어떤 메달인지요? 이거는 미국 국회 하원 31지구의 커미셔너라는 그 직함이죠. 그 증명이죠, 말하자면. 거기서 이제 제가 아시아계를 담당하는 그런 자문 역할을 31지구에 했습니다.
예. 요즘에 그 한인들이 시의원도 출마하고 정계 진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보면 우리 김진영 박사는 이미 80년대 그 정계에 발을 뒤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예, 84년부터 90년까지 이제 네. 연방의회 31지구에 그 커미셔너를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예. 화제를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그 커미셔너를 경찰 커미셔너를 하는 동안에 허가 관계를 하다 보면 한인사회 명함도 많이 알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예. 과연 커미셔너를 하면서 가장 한인사회, 한인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이제 한인들은 그 중범은 별로 없어요. 네. 강도질을 한다든가 살인을 한다든가 뭐 그 간혹 뭐 여러 몇 번 그 신문에 오르내리고 하긴 네. 했지만도 외국 미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한인 사회는 그렇게 중범을 범하는 사람 쉽지 않고 네. 주로 이제 경범죄지요. 네. 예를 들면은 뭐 파킹을 위반해서 한다던가 또 뭐 취중운전, 요새 취중운전은 중범으로도 하지만 네. 또 뭐 도메스틱 바이올런스라고 뭐 부인을 때린다던가 네. 또 자녀를 때린다던가 또 이런 거 뭐 또 그리고 상표 도용 네. 또는 뭐 그런 잡다한 거 그 중에도 이제 네. 좀 부끄러운 것은 네. 매춘이 많아요. 네. 매출은 아직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매춘은 참 어려운 것이요. 네. 지금 우리 교포들이 매춘 네. 행위를 한다는 것보다도 네. 본국에서 하던 그 습성을 그대로 여기 와서 하는 네. 것 같은 네. 그런 제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춘 행위는 본국에서 좀 우리 국민들을 계몽해서 그 매춘 행위를 좀 없이 하고 네. 또 준법 정신을 지켜서 미국에 와서도 그 잡다한 그런 잡범을 일으키지 않도록 식당에서 담배 피지 말라는데 담배 피고 네. 뭐 이런 하여튼 필요 없는 자질구레한 예, 범법을 많이 한다는 그런 거죠. 범법을 많이 네. 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파렴치범 같은 네. 그리고 한국 그것이 더 창피한 노릇이죠. 예, 사실은. 그래서 미국 그 로 엔포스먼트 하는 사람들은 그 한국 사람들이 법을 잘 안 지킨다. 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초창기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라파엘 파악의 배드민턴 장 사건 아니었습니까? 예. 그것이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그것은 이제 라파엘 파악의 그 정구장이 있어요. 네. 근데 한인 노인분들이 거기 새벽에 나가서 이제 배드민턴을 한국 분들은 대개 배드민턴을 네. 노인이 되면은 건강유지법으로 네. 칩니다. 그래서 그 정구장에 나가서 배드민턴을 아침 애들 치다가 그 줄을 고야 되겠다 해서 네. 처음에는 그분들이 이제 뭐 분필 같은 걸로 이렇게 배드민턴 줄을 긋고 그걸 끝나면은 자기네들이 지우고 가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귀찮으니까 네. 거기다가 아예 그냥 페인트로 거기다가 줄을 뭐 그 노인들이 그 줄을 고스니고 그거를 한국식 표현은 무대포라고 그러죠. 예. 정말 무대포로 그냥 그렇게 줄을 뭐 조금 찌글찌글하게도 긋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공원에서는 이게 공공 기관의 저 말하자면 기물 파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기물 파괴죠. 예. 네. 그리고 이게 또 시 재산이니까 네. 시 공원국에서 이 노인들을 소송을 고발을 했습니다. 네. 검찰에. 네.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 노인 그 배드민턴 그룹을 이제 불렀을 거 아닙니까? 네. 소환해 가지고 네. 하니까 이 사람들한테다가 그 검사가 그때 돈 9,000불인가 9,000불로 기억을 하는데 네. 9,000 상당히 큰 돈이죠 그 당시에. 그건 뭐 노인들한테 뭐 벼락이지요. 뭐 네. 그게
9,000불을 내고 네. 또 체벌을 해달라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큰일 났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또 노인 카운티 정부 노인 복지국에 제가 커미셔너로 있으니까 네. 저를 찾아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시공원국이기 때문에 네. 그 지역의 시의원, 담당 시의원을 찾아갔죠. 네. 찾아가서 이건 노인들이 이렇게 한 거니까 좀 얘기를 무마시켜달라. 네. 그랬더니 시의원이 아무리 노인들이라도 네. 이런 그 무례한 짓을 할 수가 있느냐. 네. 벌은 아무래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제가 생각을 하다가 제가 저 경찰 커미셔너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시의 경찰국 사람한테 물어봐가지고 네. 그 검찰청을 찾아갔어요. 네.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랬더니 그 부장이 말하자면 중국계 네. 검사 부장이에요. 네. 부장 검사.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웃으면서 자기네 커뮤니티에서도 네. 그런 좀 비슷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걸 그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 네. 그랬더니 그 에스티메이션을 이제 그 한인 업주나 뭐 미국 네. 사람이 네. 그런 건 지적 안 했지만 네. 에스티메이션을 좀 싼 것을 받아와라. 네. 네. 그걸 가지고 좀 벌금을 적게 해보자.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거를 너희가 견적을 내서 네. 견적서를 좀 네. 2장을 받아다 달라. 그랬더니 1,200불짜리를 네. 하나 만들어 왔어요. 네. 근데 시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그은 선만 지우는 게 아니고 전체를 다 하는 전체를 다 아이고. 지우고 네. 새로 정구장을 긋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네는 그거만 그 줄만 이렇게 싹 지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그 검사한테 갖다 줬더니 하여튼 자기가 출하해 보겠다. 네. 그래서 한 것이 결국은 그 사람들이 많이 봐줬어요. 네. 봐줘가지고 군 사람이 그 회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네. 그룹에. 네. 그 회장이 30시간에 말하자면 뭐 도로 공사하는 데 가서 사회봉사. 네. 사회봉사형을 네. 줬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무마가 됐죠. 네.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보고 또 거기에서 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구의 그 시의원한테 가서 이 노인들이 이거 건강유지법으로 이걸 하는 건데 너희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 시의원이 저를 잘 알아요. 저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공원국에다가 이 사람들 그 선을 제대로 그어줘라. 그러니까 정구 코트에는 흰 줄을 치고 또 배드민턴 코트에는 이제 노랑 줄을 쳤어요. 그래서 그 줄을 쳐가지고 정식으로 거기서 이제 하게 됐죠. 결국 해피엔드로 끝났는데 그 해피엔드로 끝날 수 있었던 것도 한인이 커미셔너라는 직책에 그렇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아닙니까? 맞습니다. 역시 그 커미셔너의 자리라는 게 그렇게 막강하고 위대해 보입니다. 그런데 김진호 박사께서는 그 한인 사회의 애증, 애정과 조금 증오라 그러면 이상하지만 하여튼 애정을 나타내는 저서 한 권을 남겼습니다. 우리 한국인에게라는 그 LA 경찰 커미셔너에서의 그 경험을 썼는데 우선 이 책을 쓴 동기가 무슨 저거였습니까? 제가 그 경찰 커미셔너를 13년 동안 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임기가 4년인데 그러니까 4번을 제가 연임했죠. 네. 4번을 연임했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임기를 채우지 않고 제가 나이도 많이 들어서 리타이어 했으니까요. 4번을 연임하는 동안에 제가 느낀 것이 한국인들이 아무나 이제 가만 보면 점잖은 사람인데도
간단한 그런 뭐 안 해도 될 그런 경범을 범해요. 그래서 그 본국에서 그 익힌 그 말하자면은 뭐 교통법 조건 위반에도 네. 뭐 어이 나 뭐 아무게 이런 식으로 네. 또 뭐 날 몰라봐 뭐 이런 말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하더라고요. 가만 보면 그런 데서 오는 그 법 아무리 법이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거 뭐 그 그렇죠. 인정이 네. 그 인정을 따지는 거. 맞아요. 그 미국에서는 그거이 없잖아요. 그렇죠. 법이고. 그런데 그런 그 습성이 아무래도 그 몸에 배어 있어 가지고 준법 정신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법을 잘 지키자는 뜻에서 이 책을 쓴 겁니다. 그러면 이 책이 그 당시에를 살았던 한인들 또 오늘을 사는 한인들에게도 하나의 그 교과서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 그 당시에 쓸 때하고 지금 현재 우리 김정은 박사는 지금 현재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 비교를 해서 좀 질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었다면 어느 정도 또 없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결론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아직도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해요. 아, 왜냐하면 그래요? 한국의 상당히 실망스러운 얘기인데요. 실망스러워요. 왜냐하면 한국 그 뉴스 같은 걸 보면요. 네. 뭐 대모대들이 그냥 뭐 경찰 알기를 우습게 알고 여기는 벌써 경찰이 딱 서면은요. 그렇죠. 이 사람한테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네. 미국 시민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미국 경찰은 법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경찰 알기를 본국에 가 보셨으면 알지만 네. 경찰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고 그렇죠. 이것은 도저히 이건 질서가 잡히지 않을 것 같은 제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도 뭐 신문 뭐 그 인터넷 같은 거 보면은요. 네. 뭐 그냥 경찰 알기를 그냥 정말 아주 우습게 하는 네. 그런 국민성을 가지고는 준법 정신이 지켜지질 않죠. 그것이 미국서도 역시 개혁이 된다 하는 지적이죠. 그 습성을 여기 와서 그렇게 하다가 네. 여긴 경찰이 막 곤봉으로 때리고 뭐 그렇죠. 그냥 조금만 잘못하면 권총 빼들고 장총 들고 뭐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데 와서 그게 적응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자꾸 그 법을 위법을 해가지고 잡혀오고 그냥 한국 사람 법 안 지킨다고 네. 그냥 미국 법조계에서는 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통역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알아요? 한국 사람들 네. 법원에 가면요 한국 그 통역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스페니쉬가 제일 많고 한국 사람 통역이 두 번째로 많아요. 네. 이런 것이 법을 안 지키기 때문에 그 통역이 한국 통역이 많이 팔리는 거예요. 네. 예. 한마디로 그러면 앞으로 그 한인들이 미국에서 그야말로 좀 편안하게 살고 예. 또 그다음에 준법 정신을 지켜서 살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한인들에게 그 한마디로 교훈을 하나 남겨주십시오. 미국에서 오래 살면은요 네. 자연히 미국 법을 따라요. 우리 같은 사람 뭐 몇십 년 산 사람들 자법 안 일으킵니다. 네. 근데 한국에서 새로운 분들이 전부 그 법을 잘 안 지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려면은 우리나라가 탈바꿈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법을 잘 지키는 그런 생활을 해야 여기 와서 적응이 그렇죠. 되지. 네. 전부 다 내가 경찰 커미셔너로 있으면서 보면은요, 그 범법 행위로 잡혀오는 사람들이 대개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가던 사람들. 가던 사람들. 예. 그래 이 책을 제가 그래서 알았습니다. 여기 썼습니다. 본국에서 네. 준법 정신을 배양하는 그런 계몽 운동이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이 책의 본질입니다. 2002년에 초판이 나왔는데 예. 이 책이 2002년에 초판이 나왔는데 지금 2013년 11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예, 예. 11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그다지 변한 것이 없다. 예. 그 앞으로 그 많은 한인들 정말
미국에서는 준법 정신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걸 깨닫고 법을 지키는 한국인이 된다면은 미국에서도 한국인들의 위상을 높여주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네. 예. 앞으로 한인들 꼭 이 점은 기억하고 계십시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